안녕하세요, 별린이 친구들. 어린이를 위한 역사의 쓸모 인생편 5권이 출시되었습니다. 자, 이 시리즈의 마지막 편인데요, 5권 주제는요 바로 희망, 호프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죠? 근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신 적 있나요? 자, 앞으로 이 들려드릴 이야기 속 위인들은요, 처음엔 여러분들처럼 아마도 그 작은 꿈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꿈이 희망이 되어가지고 자신만의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역사 속 그 인물들을 만나러 가 보시죠. 자, 네 번째 시간, 독립과 평화에 대한 희망을 절대 저버리지 않는 백범 김구입니다. 김구도 어린 시절에는 엄청난 개구쟁이였다고요? 아유, 이 김구가 직접 집필한 그 백범 일지에는요, 그의 일생이 자세히 담겨 있는데 자신이 어린 시절 얼마나 개구쟁이였는지가 아주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한 번은 김구가 사는 동네에 엿장수가 찾아온 거야. 어렸으니까 엿이 너무 먹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는요, 아이들 사이에 엿장수를 만나면 잡아간다 뭐 이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엿장수를 직접 만나기는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김구가 이렇게 문창호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문 밖으로 이렇게 손만 내밀어서 엿 주세요 하고 엿을 이렇게 받았나 봐요. 그런데 이 엿을 먹는 대가로 내놓은 거, 아버님께서 쓰시던 새 숟가락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스토리는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죠? 엄청 혼났습니다. 네. 자,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어머니가 냇가에서 이제 빨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냇가 그 위쪽에다가 물감을 푼 거야. 깨끗한 물에 갑자기 빨간 물, 파란 물 오면 빨래 어떻게 될까요? 망치는 거지. 네, 그 이후의 결과는 엄청 혼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김구와 안중근이 만난 적이 있다고요? 예, 김구는요 10대 시절에 그 잘못된 이런 현실을 좀 바꿔보고자 동학 농민운동에 뛰어들었거든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요, 해주 지역의 책임자였던 접주 역할, 그러니까 리더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1894년에는요 동학군을 이끌고요 해주성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조선 정부는 사실 백성들의 편이 아니었거든요.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쁜 관리들을 혼내주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신에 오히려 뭐 청나라 뭐 이런 뭐 외부 세력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백성들을 진압하려고 했습니다.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백범 김구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때 김구가 나중에 독립운동가가 되는 안중근의 아버지 안태훈을 찾아가 몸을 숨긴 채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 안중근을 만났던 이야기가 백범일지에 실려 있습니다. 야, 이게 우연인가요? 정말 독립운동가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이 두 사람이 어린 시절에 만났다? 야, 이건 정말 역사가 재밌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본과 전쟁을 벌이려고 했다고요? 1941년대였죠. 이때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 한국인들을 전쟁터의 병사로 끌고 가고요, 전쟁에 필요한 그 물품을 강제로 빼앗는 등 정말 막합하였죠. 예. 근데 이렇게 무리하게 전쟁을 일으킨 탓에 일본의 패배, 이거 예상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니, 이거 일본이 그럼 중국하고도 싸워야 돼, 미국하고도 싸워야 돼, 이거 되겠냐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일제는 망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백범 김구가 한국광복군이라는 군대를 1940년에 충칭해서 만듭니다. 자, 이때 그는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일본과 전쟁을 할 것을 알리는 선전포고를 했고요. 나중에 미국 OSS 부대와 함께 일본을 우리나라에서 내쫓겠다는 계획도 세웠죠. 자, 이건요 바로 우리 손으로 독립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광복 후에 우리가 한 게 있지 않느냐, 우리가 광복한 거다 라고 목소리를 당당하게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반도의 상황이 백범 김구가 예상했던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갑자기 이 미국이 일본 땅에 그 원자폭탄이죠, 이걸 딱 떨어뜨리게 되면서
일본이 정말 갑자기 항복을 한 거예요. 백범 김구가 이렇게 꿈에 그리던 광복에 대한 어떤 그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백범 김구의 어떤 모든 노력이 활용되지 못한 물거품이 되는 그런 순간이 되었던 겁니다. 이때 이 김구는 이렇게 일본이 갑자기 항복하면서 한국과 항복군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심정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남북 분단을 막기 위해 김구는 어떤 노력을 했나요? 이 백범 김구는요, 민족의 지도자로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우리 민족에게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그 결론,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잘 살 수 있는 하나의 국가를 세우는 것이었죠. 만약 그 남한과 북한이 갈라서게 된다면 이거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엔 전쟁도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백범 김구는 개인적으로 했던 겁니다. 자, 백범 김구는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도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죠. 심지어는 북한 지도자 김일성을 만나서 설득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통일을 위한 몇 가지 합의 사항을 이끌어내기도 했는데요. 이런 애타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남북한에 각각 다른 정부가 세워졌고요. 다음 해인 1949년 6월 김구는 안두희라는 사람이 쏜 총에 맞아 숨을 거두게 됩니다. 최근 대한민국은요, 와우, K 컨텐츠 진짜 전 세계 사람들의 그 주목, 사랑 이거 받으면서 막 쭉쭉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가 되길 진심으로 바랐던 김구의 소망처럼 정말 지금 이 K 컨텐츠 한류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야, 진짜 우리 먼 훗날 우리 민족이 가야 할 길을 이 백범 김구는 내다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구의 이런 통찰력은요, 미래를 향한 희망과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위인들의 인생을 통해서 희망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이루는 과정을 살펴보니까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한다면 우리도 역시 멋진 일을 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그 자신감 생기지 않습니까? 금메쌤은요, 여러분 모두가 그 자신만의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 맞다. 최태성의 초등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